안녕하세요, 마코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법 시리즈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난 편에서 만남에 있어 외모나 돈 같은 물리적인 조건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긍정, 감사, 배려, 공감할 수 있는 태도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태도이며,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사랑이란 대상이 온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이것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것이 자기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이라고 해서 막상 말과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때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마음의 행동 기준이 필요합니다. 마인드 PT에서는 그 기준을 사랑의 태도 5가지로 정의합니다. 믿고, 잘 살펴보고, 대화하고, 희생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 사랑의 태도 5가지를 자기 자신에게 향해 연습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드려 볼 거예요. 이번 시리즈를 끝까지 보시고 꾸준히 훈련하시면 지금까지 익숙하지 않았던 새로운 마음의 언어를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사랑의 태도를 연습하기 전에 우리의 태도는 어디서부터 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도는 마음속의 의식과 무의식에서 발현됩니다. 화가 나면 얼굴이 굽고 기쁘면 웃음이 나오는 것처럼 마음 상태가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태도로 나오는 마음의 상태는 어디서 오는지 살펴보면 생각과 기억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기억은 언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언어 없이는 생각도 기억도 성립하지 않거든요. 이건 언어 심리학에서도 오랫동안 연구해온 주제입니다. 20세기 언어학자 사피어와 워프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세상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형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생각의 방향과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를 바꾸려면 우리가 쓰는 언어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고 익히면 한국 사람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한국어, 영어 같이 국가별 언어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언어의 성격을 가진답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는 건 우리 모두 경험으로 압니다. 마음이 여유로울 때 작은 일에 화내지 않고, 마음이 꽉 막혀 있을 때는 별것 아닌 말에도 상처를 받아요. 긍정 심리학자 바버라 프레드릭스는 긍정적인 감정이 쌓이면 사고의 범위가 넓어지고 더 유연한 행동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확장 형성 이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마음 상태에서는 사고가 좁아지고 반응적인 행동이 늘어납니다. 즉, 좋은 태도는 좋은 마음에서 나오고 좋은 마음은 좋은 마음의 언어를 갖추어야 가능하죠. 마인드 PT에서 말하는 좋은 마음의 언어는 3가지입니다. 사랑, 긍정, 감사. 이 3가지가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좋은 태도가 말과 행동으로 발현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언어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뇌의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특정 생각과 행동을 반복하면 그에 해당하는 신경회로가 강화된다는 것이지요. 자전거 타는 법을 한번 익히면 몸이 기억하듯 마음의 언어도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몸에 습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매일 듣고 말하면서 자라온 것처럼 사랑이라는 마음의 언어도 매일 반복해서 연습해야 자기 것이 되는 원리로 배우면 됩니다. 그 연습의 구체적인 기준이 바로 사랑의 태도 5가지입니다. 믿고, 잘 살펴보고, 대화하고, 희생하고, 기다리는 것. 몸의 건강을 위해 식단, 운동, 휴식이라는 기준이 있는 것처럼 마음의 사랑도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 꾸준히 행동해야 합니다. 이 5가지를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면 자기 사랑이 되고, 상대에게 적용하면 상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상기시키자면,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랑의 태도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안 좋은 습관을 가진다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감각을 채우는 것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신을 사랑한다고 한다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고, 이는 식단, 휴식, 운동을 지속해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아는 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이해와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태도 5가지를 꾸준히 연습하면 머리로만 알던 것이 몸에 배어 나 자신에게 그리고 상대에게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들으시면 이게 다야? 너무 평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제 자기 사랑을 위한 사랑의 태도 5가지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빠진 부분이 있으시면 반드시 연습을 통해 자기 사랑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출발점이에요. 첫째, 믿는다. 믿는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사랑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처럼 받는 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인드 PT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사랑하면 상대는 온전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와 같이 주는 쪽에서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큽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바르지 못한 태도를 보였을 때 부모가 자녀를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자녀가 아직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화, 짜증 대신 자녀가 이해할 때까지 차분하게 알려주는 태도를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달라져요. 자녀의 태도가 내 생각과 달라지는 순간 화와 짜증이 먼저 생기고 왜 내 말대로 하지 않지? 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자녀의 잘못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상대를 믿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우선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지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배우고 성장하면 온전해질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와 실패에 화, 짜증을 내는 대신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여기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지요. 사랑의 태도는 이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평생 사랑의 태도를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잘 살펴본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의식은 자신의 감정에 쏠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인끼리 나란히 앉아 있는데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장면 다들 보셨을 거예요. 함께 있지만 사실은 각자 자신의 무료함을 달래고 있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마음인지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각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잘 살펴본다는 것은 의식을 그 대상에게 집중하는 것을 말해요. 대상의 상태가 어떤지, 어떤 감정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을 알아야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생각해보면 더 선명해져요. 아이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시시각각 변합니다. 부모의 의식이 늘 자기 결핍에 채우는 데 집중되어 있으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아이의 마음에서는 부모로부터 무관심을 느끼게 되고 그게 결핍으로 이어지죠. 이를 자신에게 적용하면 자신의 몸 상태가 어떤지, 마음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는 거예요. 피곤한지 알아야 쉴 수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거든요. 잘 살펴본다는 것이 스토킹 하듯이 찰싹 달라붙어 통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의식은 상대와 느슨하게 연결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대화하고 묻고 알려준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의 의사를 묻지 않고 행동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내 마음에서는 상대를 위해 하는 행동이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모든 것을 대신해주면 자녀는 스스로 독립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몸은 어른이지만 정신은 어린아이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주 묻고 대화해야 합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2가지,
믿고 잘 살피는 것이 우선되고 나서 귀를 여는 거예요. 상대의 말을 자세히 듣고 있으면 기쁨, 슬픔, 외로움, 불안 등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게 되고, 상대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 해요. 너는 틀렸어,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알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라는 태도로 나누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에게 대화와 질문을 적용한다는 건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공부하고 약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나가는 것이죠.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이 타인과도 잘 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희생한다. 희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무겁고 저항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생은 거창하지 않아요. 상대가 온전해지는 데 필요한 것을 위해 자신의 시간, 에너지, 돈을 쓰는 걸 말합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배고픔이 해소되듯 사랑도 말과 행동이 따라와야 완성됩니다. 사랑한다는 말만 있고 돌봄이 없다면 사랑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 운동하고 잘 먹고 충분히 쉬는 걸 말해요. 건강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돈을 쓰는 것이지요.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몸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면 사랑은 말로만 머무는 것일 겁니다. 여기서 희생에 관한 3가지 오해가 있어 잠시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는 희생만 하면 충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자주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한쪽이 나는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으로 희생하고 있으니 충분히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원하는 것은 믿어주고 살펴봐주고 대화해주는 것인데, 그게 없으면 경제적 희생이 아무리 커도 관계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희생은 사랑의 5가지 중 하나이지 전부가 아니에요. 두 번째 오해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말을 들어보셨거나 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이건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이지요. 희생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진짜 희생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상대가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 희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상대에게 묻지 않고 하는 행동이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해주는 경우입니다. 상대를 위한 희생이라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 위한 행동에 가까워요. 상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묻고 나서 그에 맞게 해주는 것이 진짜 희생입니다. 이런 오해 3가지를 바로 알고 대상이 온전해지기 위해 자신의 시간, 에너지, 돈을 쓰는 것을 사랑의 태도에서 말하는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기다린다. 사랑의 태도 5가지 중 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이 가장 어렵습니다. 저도 믿고 살펴보고 대화하고 희생하는 것은 그럭저럭 할 수 있었는데 기다림에서 자주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기다림은 필요한 순간에 언제나 끝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온갖 부정적인 마음이 밀려오면서 이렇게 해봤자 달라질까? 라는 의심이 생겨납니다. 그 의심이 기다림의 마음을 무너뜨려요. 사랑의 태도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상대가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걸 의미해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이가 독립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믿고 살펴보고 대화하고 희생하는 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가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더라도 이 아이는 결국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을 하는 거예요. 기다림은 그냥 참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유지하면서 앞에 4가지 태도를 계속 실천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지요. 기다리는 동안에도 살펴보고 대화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가 서서히 온전해지는 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 지금 당장 완벽해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지요. 오늘 잘 안 됐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내일 다시 하는 것, 자신의 성장을 재촉하지 않고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은 상대에게 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먼저 이 5가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먼저 온전하게 만들어야 상대에게 줄 수 있거든요. 사랑의 태도 5가지를 상대에게 적용한 사례를 통해 의미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그 방향을 자기 자신을 향해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몸에 익히는 건 다르죠. 외국어를 알고 있다는 것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는 것이 다른 것처럼 마음의 언어도 생각만으로는 습득되지 않습니다. 읽고, 듣고, 쓰고, 실천하는 반복이 필요해요. 마인드 PT에는 마음 성장 훈련을 위한 6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 알아차리기, 사랑의 태도 익히기, 달리기, 깨달음, 삶의 목적과 목표, 매일 아침 루틴이 있죠. 이 6가지 중 사랑의 태도 훈련을 하기 위해서 3가지 훈련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신의 마음 알아차리기. 사랑의 태도를 연습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어떤 생각이 흐르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자신의 마음을 모른 채로 태도를 바꾸려면 어디를 고쳐야 할지 알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 가족 혹은 사회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자주 나온다면 그 순간 나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욱해서 나오려던 말이 한 박자 멈추게 됩니다. 그 찰나의 멈춤이 태도를 바꾸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마음 알아차리기가 익숙해지면 자신의 의식을 이성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잘 살펴본다는 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훈련이 쌓이면 사랑의 태도 5가지를 의식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져요. 두 번째는 마인드 PT 카페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마음 알아차리기 훈련과 함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글쓰기 기록입니다. 오늘 자신의 마음이 어땠는지, 사랑의 태도를 실천했는지 못했는지, 어떤 순간에 무너졌는지를 글로 써보는 거예요. 일기장, 스마트폰의 메모장, 마인드 PT 네이버 카페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매일 하기 부담스럽다면 주 2, 3회 정도도 충분해요. 처음에는 단어 몇 개만 나열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화났다, 아내에게 짜증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짧게 시작해도 쌓이면 문장이 되고 맥락이 쌓이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생각이 글로 나오는 순간 객관화가 돼요. 나는 왜 이러지? 라고 반복했던 것이 내가 기다림을 못하고 있구나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마인드 PT 네이버 카페에서는 사랑의 태도를 포함한 마음의 언어를 함께 공부하고 나누는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읽고 이해하는 것보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우면 개념이 훨씬 선명해지거든요. 글쓰기와 스터디를 함께 하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세 번째, 달리기 연습입니다. 달리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믿는 행동이에요. 나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운동화를 신고 나가는 행동이 되지 않거든요. 달리는 동안 자신의 몸 상태를 살펴봅니다. 숨이 차는지, 무릎이 아픈지,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잘 살펴보는 태도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거든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발을 내딛는 것이 희생이고, 속도가 나지 않아도 오늘 나선 것 자체를 인정하며 계속 나아가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달리기 한 번이 사랑의 태도 5가지를 자신에게 연습하는 시간이 됩니다. 머리로 이해한 개념이 몸으로 익혀지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5분도 힘들 거예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달리는 자신이 낯설지 않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 볼게요. 믿고, 잘 살피고, 대화하고, 희생하고, 기다리는 것, 이 5가지를 자기 자신에게 꾸준히 실천하면 자기 사랑이 됩니다. 자기 사랑이 쌓이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면 마음이 채워집니다. 마음이 채워진 사람이 상대에게 좋은 태도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알아차리고 의식을 깨우고, 스터디와 글쓰기로 사랑의 태도를 익히고, 달리기를 통해 몸으로 체득합니다.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꾸준히 반복하면 사랑의 태도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태가 될 거예요. 마음의 언어로서 사랑이 습득된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제가 사랑을 언어라고 정의한 이유는 누구나 언어를 배워 말할 수 있듯이 마인드 PT를 통해 사랑이라는 마음의 언어를 배워 좋은 마음,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는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것으로 좋은 사람 만나는 법 시리즈 마치겠습니다. 밥 먹듯 사랑합시다. 마인드 PT 마코였습니다.